안녕하세요. 기초수학 강의를 진행하게 된 주진열입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능사라든가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를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학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내용은 회로이론 교재 앞부분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초수학은 전 과목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야기라든가 회로이론에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회로이론 책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 책의 기초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수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학이 첫 번째가 분수라는 녀석부터 나오니까 분수부터 확인을 하죠. 이 분수라고 하는 녀석은 아시다시피 분모분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분수의 모양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형태 그대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분수에서 중요한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사칙연산, 가감승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덧셈이라고 하는 합에 대해서 좀 보면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더할 거냐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고 치는 경향이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요래 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분수식의 덧셈이나 뺄셈은 이렇게 그냥 더하시는 게 아니라 통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통분이라는 건 뭐냐면 분모의 모양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곳에다가는 C라는 걸 곱해주고 C에다가는 A를 곱하면 분모가 AC, CA 뭐 연선 바꿔서 AC라고 하면 분모가 같아졌을 때 같은 분모를 그대로 쓰시는 거야. 그런 후에 모든 분수식의 룰이 있어요. 분모의 어떤 수를 곱하면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했을 때에만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룰. 그래서 위에를 곱한 수 BC에다가 위에를 곱한 수 AD를 더해 주시면 이게 분수식의 올바른 덧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분모에 있는 걸 더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모를 동일한 값으로 합쳐주는 과정을 통분이라고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쌤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모든 강사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통분이 뭘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분모의 모양을 같게 맞춰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합이 이런 형태였다면 차도 같은 형태예요. 똑같이 맞춰주고 빼주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 등을 가지고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로 4분의 2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분모의 모양이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분모를 2라고 가정을 하시고 요거 곱할 필요 없잖아. 얘도 곱할 필요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1하고 1을 더해서 2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분수식의 특징상 분모와 분자의 크기가 같으면 모양이 같으면 무조건 1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간혹 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쌤 2분의 2면요 2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분모가 1로 나와 있을 때는 2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1일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모가 1일 때는 위에 있는 분자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위아래가 같은 형태면 뭐가 나와도 1이 돼야 돼요. 뭐 문자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A분의 A다 하더라도 A라고 하시면 안 되고 1이라고 하는 거야. 다만 밑에가 1이었다. 만약 밑에가 1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1이 아니라 A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합이나 차는 반드시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숫자 나와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곱셈 보실 건데 분수식의 곱셈 한번 보면 분수식의 곱셈도 문자로 한번 보죠.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자, 분수식의 곱셈을 할 때는요. 위아래를 같이 맞추면 돼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곱해주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 곱하고 위에 있는 거 곱하면 이게 분수식의 곱셈이 돼요. 다만 분수식의 덧셈이나 뺄셈이랑 다르게 통분이라는 과정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데 통분 대신에 써야 되는 과정이 약분이라는 게 있어요. 약분. 약분이라는 거는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수로 나눠줄 때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A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모끼리 곱해서 AD, 분자끼리 곱해서 AB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동일하게 AA가 약분,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D분의 B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누는 과정이 꼭 곱해서 최종적인 결과에서 나눌 필요는 없으시고 대각선으로는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이 대각선으로 A로 나누면 1, A로 나누면 1이니까 곱하기 형태는 똑같이 된다. 위아래도 가능하고 대각선 어느 방향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단 좌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분수식의 곱셈인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눗셈인데 분수식의 나눗셈이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2예요 라고 하면 쌤들 2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2가 만들어지는 거냐. 나누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분모값이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녀석이 분자값이어서 약분하는 거야.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 1분의 2니까 2다. 무슨 얘기냐면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분수식의 형태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분수식의 형태로 바꿔봅시다. 분수식의 형태로 바꾸면 뒤에 있는 게 분모니까 분모가 C분의 D, 분자가 A분의 B라는 형태. 그래서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번분수라는 녀석을 해석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만들어주는 거라 만들어 보면 안에 있는 거 곱한 AD분의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BC라는 형태가 결국 AB 나누기 CD의 첫 번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분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역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수는 뭐냐면 A분의 B 나누기였던 기호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는 거야. 바꾼 뒤에는 뒤에 나와 있는 숫자의 위아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역수예요. 위아래를 바꿔주는 게 역수인데 그럼 D분의 C라는 형태로 바뀔 거고 분수식의 곱셈은 밑에 위에 그대로 곱하는 거라서 AD분의 BC다라는 동일한 크기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나눗셈이라는 거는 곱하기도 가능하고요. 번분수도 가능해요. 다만 곱하기를 할 때는 위아래를 바꿔야 하는 역수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고 번분수를 푸는 방법은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의 형태로 보낼 거다라고 하면 분수식 계산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분수식만 한다고 되시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지수하고 좀 합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지수랑 합치기 전에 책에는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쌤들이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푸시다 보면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ZS라고 하는 구동점 임피던스예요.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어떤 값을 구하는 방법이 S 더하기 S분의 1 분의 S 곱하기 S분의 1이다 라고 할게요. 자, 요런 녀석을 풀 거야. 분수식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방에 계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건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보통 곱해서 곱하실 때 주의할 게 있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분배 법칙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S하고 S하고 곱해져서 S의 제곱, S분의 1하고 S하고 곱해져서 S가 약분되니까 더하기 1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곱하기로 있을 때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곱하면 되는 거겠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곱하기는 이미 여기서 약분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이랑 S를 곱해서 S라는 놈만 나온다라는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예제니까 하나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거 넘어가죠. 비례식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비례식 별거 없습니다. 이 비례식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잔에 500원 하는 커피가 있어요. 3명이 먹을 건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만 세워주는 거야. 세우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1,500원이니까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X다. 이렇게 값 찾아내는 녀석을 보통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 푸는 방법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이걸 내항이라고 불러요.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 어떨 거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 같을 거다라는 거. 이게 비례식입니다. 그래서 책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례식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지수라고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분수가 아니라 지수라고 하는 형태를 볼 건데 두 번째로 나왔죠. 지수. 지수가 실제로 분수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지수는 예를 들면 A의 n승이다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A를
n번 곱했다라는 형태예요. a라는 어떤 수를 n번 곱했다라는 얘기여서 예를 들어서 2의 2승이다라고 하면 2를 2번 곱했다라는 의미의 4, 2의 3승이다라고 하면 실수 많이 하죠. 2 곱하기 3이 아니라 2를 3번 곱했다라는 의미로 8.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뜻하는 게 지수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0의 1승이다라고 하면 10을 한 번 곱하는 거니까 10. 10의 2승이다라고 하면 10을 2번 곱하는 거니까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요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이런 경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거. 10을 마이너스 1번 곱한다라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0의 1승분의 1이라는 패턴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분수식으로 표현할 때 분모가 1이면 이게 그냥 1 생략하고 10의 마이너스 1승만 읽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아래의 자리를 바꾼다고 보시면 돼. 다만 바꾸실 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요 라고 하면 10의 2승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1이라는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0분의 1이니까 뭐 0.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승을 바꿀 수 있는 게 지수에서 나오는 거고, 이 지수에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은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지만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숫자를 갖고 대입해 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이다 가정을 하죠.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는 거지.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2번. 얘는 2를 3번. 그러면 요 두 개가 곱하기니까 총 2가 몇 번 곱해졌다는 얘기예요. 5번. 그래서 값은 2의 5승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공식화 시키면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다가 n 플러스 m승을 하자라는 의미가 하나의 법칙이라는 얘기인 거죠. 밑수라고 부르거든요. 밑에 있는 수들을 밑수라고 하고 위에 있는 수들을 지수, 승, 누승 이렇게 부르는데, 밑수가 같을 때 지수가 다른 녀석을 곱하기 하면 더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있어요. 아예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면 a의 n승분의 a의 m승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의 2승분의 2의 3승이라 가정하면 2를 2번 곱한 것분에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럼 2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2의 1승이라고 하는, 즉 2라는 값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건 또 뭔 얘기냐면, 밑수가 같을 때 나누기는요,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모든 수의 0승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의 0승이다라고 하면 얘는 0이 아니라 반드시 1이어야 돼. 나중에 회로이론 과목에서 익스포넨셜 0승이라는 거 할 건데 걔도 1이에요. 모든 수의 0승은 항상 1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곱하기 한 번 했고 나누기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a의 n승의 m승이라고 하는 거. 얘는 2의 2승을 전체 3승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 2를 2번 곱하는 게 총 3번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다 곱하기로 연결하니까 2를 총 6번 곱했구나. 결국 2의 6승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밑수가 a로 있을 때 괄호가 있다는 건 곱하기인데, 그러면 그냥 곱해주란 얘기예요. n 곱하기 m과 같다라고 하는 거. 해서 모양으로 하라고 하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지수법칙도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지수법칙이 알려질 수 있는 거고, 예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기하게 나오는 예제인데 하나 봅시다.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하냐면 2의 2승이라고 하는 거 약분하는 거예요. 요거 4랑. 어차피 4니까 약분시키고 숫자 두 개를 곱해보시면 18 나올 거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다 곱해보는 거지. 밑수는 다 같은데 곱셈이니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 더해서 3승, 걔하고 얘하고 더해서 3승에다가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또 회로에서 나왔던 건데 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2승분의 4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4승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분수식은 약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일단 2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런 후에 이렇게 하셔도 돼. 요거 밑에 10의 3승하고 10의 2승을 곱하면 10의 5승. 그러면 10의 5승으로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자연 얼마? 10의 4승이다. 이런 패턴으로 지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지수 법칙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제곱근이라는 게 있네요. 그거 한번 보죠. 자, 제곱근은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루트라고 읽죠. 근데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루트는 사실상 의미가 뭐냐면 n의 루트 a의 m승이라는 형태예요. 실은. 그래서 a의 n승분의 m승을 뜻하는 게 제곱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4다 라고 하면 얘는 쌤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야. 2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라서요.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 2예요 라고 학창시절에 배우신 건데 실제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루트 4라고 하는 녀석은 요 앞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을 때 항상 2가 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4라는 숫자는 쌤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대로 2의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요게 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루트 앞에 요 안 써있던 요 녀석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분자. 근데 2분의 2승이라고 하면 1승과 같으니까 그냥 2가 되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기 산업기사를 할 때 회로나 자기학에서는 항상 여기에 안 쓰여 있는 녀석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분모를 다 2로 쓰겠지만 전력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쌤들이 어떤 수식을 풀어내는데 답이 루트의 a 플러스 b여예요. 이게 답이야. 근데 보기를 찾았더니 어차피 객관식 푸는데 보기에 이런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없으면 요 앞에 항상 누가 숨어 있다는 거지? 2가 숨어 있는 거야. 2. 그래서 이 녀석과 같은 모양으로 a 더하기 b의 전체 2분의 1승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 루트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어떤 삼각형의 빗변을 구할 때 많이 쓰는데 그 빗변의 형태를 루트라는 거 대신 뭐라고 쓸 수도 있다? 2분의 1승이라고 하는 걸로도 쓸 수가 있는 게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뭐 별거는 없는데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요. 뭐 다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1.414 정도 뒤에 끝나지 않는 무리수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1.732 정도 마찬가지 끝나지 않는 어떤 무리수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거야. 나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따가 삼각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특수비 보면 1대 루트 2대 이거부터 할까? 1대 루트 2다라고 하는 특수 비가 있어요. 비율인데 이게 변의 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 비가 1인 게 있다면 변의 비가 1.4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루트 2가 1보다는 크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실 때가 있다고. 또 마찬가지야.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변의 비가 나왔을 때 루트 3이라는 게 1.7 정도밖에 안 되니까 2가 더 큰 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사고 치시는 분들이 이거랑 누가 더 큰지 구분 못하는 거고 누가 더 큰지 구분 못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근이라는 건 뭐 많은 거 보실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과목에서 얘네들을 응용하는 경우는 유리화라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분수식이야.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분수값이 나왔어요. 보기에. 근데 이게 우리가 계산한 거랑 다른 거야. 그럼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루트 2하고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2, 루트 2를 곱했을 때 얘가 누구냐면 2라는 녀석이 돼요. 그 위에는 루트 2가 된다. 결국 루트 2분의 1이라는 녀석과 2분의 루트 2라는 녀석이 같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루트 제곱근의 계산, 곱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릴게. 예를 들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다라고 하면요. 요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아무도 없을 때 2라는 걸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게 다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안 써 있거나 똑같이 33 쓰여 있거나 뭐 다른 어떤 숫자가 쓰여 있을 때 루트 하나로 묶어서 a 곱하기 b라고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게 같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하시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다라는 녀석이 나올 때도 같을 때에만 묶을 수 있어요. 루트라고 하는 기호 하나로 묶어서 뒤에 게 분모, 앞에 게 분자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이랬을 때 그러면요 루트 a 더하기 b 이런 망해는 거 이러면 이건 안 돼. 덧셈이나 뺄셈은 불가능하신 거고 반드시 곱셈이랑 나눗셈만 가능하다라는 게 책에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뭐 유리화 같은 거 하나만 더 볼까요? 간단하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가 루트 문자로 할까요? a 더하기 루트 b 분의 1이다 이런 녀석이 있대요.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누굴 곱하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녀석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 곱하면 크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전개하는 거죠. 그럼 전개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 묶을 수 있다 했으니까 또 이제 남은 것도 곱하죠. 순서대로.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루트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위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해서 여기가 약분, 여기가 없어지지. 약분은 아니고 생략이죠. 같은 거니까 상쇄되는 개념으로.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분모가 a-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둘은 같은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 나중에 이 개념이 복소수에서도 적용이 돼요. 편례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이 될 거니까 걔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네 번째가 로그인데 로그는요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생긴 건 더러워. 뭐 로그 a의 b가 x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수다, 진수다, 로그 값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고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구분만 하시는 거야. 쌤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에는 두 가지예요. LOG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올 때가 있고 LN이라는 패턴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LN이라고 하는 패턴이 나왔어.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기학에서 많이 써요. 전자기학에서 많이 쓰고 LOG라고 하는 건 제어하고 전력 시간에 좀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꼭 그걸로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이 쓰는 것들. 근데 요게 뭐냐면 요거는 로그 해놓고 밑수가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인 거예요. 자연계 현상을 나타내는 수학적 함수를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데 얘로 들어가면 ln이라는 기호랑 똑같아요. 익스포넨셜을 제외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여기에. 보통 10을 많이 써요. 그럼 상용 로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꼭 십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다른 어떤 숫자가 있거나 아예 수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구분만 하시면 돼. 얘로 나왔냐, 얘로 나왔냐. 그래서 나온 모양에 맞춰서 쌤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눌러야 하는 버튼이 다른 거죠. 쌤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가 뭐 저희 학교, 저희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시오 제품이라 한다면 두 가지 버튼이에요. 로그에 네모네모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LN이라는 버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당연히 요 버튼이 얘죠. 상용 로그 누르는 거. 요 LN이라는 건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눌러야 하는 경우는 밑수가 익스포넨셜로 나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문자가 LN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외에는 로그 성질인 거 다 필요 없어요. 간혹 이제 쌤들이 나중에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거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자동 제어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로그의 곱셈이라든가 로그의 나눗셈 정도 성질은 나오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디 잠깐 보시냐면 그 하단에 로그의 특성 하단에 보시면 로그 a의 x에다가 이런 거 있어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라고 하면 보세요. 밑수가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예요. 이럴 때 더하기라는 걸 하게 되면 밑수를 똑같이 a라고 쓰시고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라고 하면 밑수가 같으니까 로그 a의 y분의 x라는 거.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일반적으로 지수도 이렇게 많이 성질을 표현하거든. 요거 빼고 나서는 쌤들이 보실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더 편한 건
나오는 대로 계산기 누르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계산기를 믿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자연로그하고 상용로그 비교하는 거는 제가 제 수업 들어갔을 때 자기학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별거 없고. 자, 하나 넘어가시면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단위환산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한 것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자, 이 단위환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볼 건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업하시기 전에 알고 가셔야 돼.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단위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MKS 단위계라고 하는 녀석하고 CGS 단위계라는, 이거 저 대결할 때 그 VS 쓴 겁니다.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그러니까는 길이, 킬로그램이면 무게, 세크면 시간,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건 얘예요. MKS 단위계. 근데 다른 데서는 CGS라고 해서 센티미터, 그램, 세크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보통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얘를 기준으로 할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떨어진 거리가 10 떨어졌어요 라고 한 거야. 이게 10cm인지 10m인지 10km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준이 뭐기 때문에? 미터기 때문에 10 떨어졌다 그랬으면 10m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흘러간 시간이 1이에요 라고 하면 뒤에 단위가 없다 해도 기준은 뭘로 보는 거라고? 초로 봐준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센치라고 하는 9가지 단위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테라는 10의 12승을, 기가는 10의 9승을, 메가면 10의 6승을, 킬로면 10의 3승을, 피코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6승, 밀리면 마이너스 3승, 센치면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모르면 아무리 공식을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시는 거야. 물론 책에 보시면 보조 단위하고 MKS, CGS 단위계를 비교했는데 CGS 단위계가 뭐고 MKS가 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전자기학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 힘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를 F라고 하고요. 기본 단위를 뉴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MKS 단위계인 거예요. CGS 단위계로 힘을 정리하면 힘의 단위가 DYNE라고 하는 다인이라는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뉴턴이 10의 5승 다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안 나오고 1다인 값을 줘요. 힘이라는 것 대신에. 그럼 1다인이라는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과 같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면 좋은데 그 외 거는 본 수업 들어가셨을 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다만 이 9가지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쌤들이 가장 먼저 회로라는 과목을 만에 하나 만난다고 했을 때 오매 법칙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전류 I라는 걸 구할 때는 저항 R분의 전압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라는 식을 만약에 배웠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전압 V가 100V예요. 근데 저항 R이 10ohm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전류 I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R분의 V니까 저항 R 10분의 V 100해서 10이라고 쓰고 단위를 암페어라고 쓰면 이 문제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전압 V가 100V가 아니라 100MV예요 라고 조건을 바꿀 거고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는 10kΩ이네요 라고 저항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류 I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R분의 V를 쓰는 건 맞지만 기본 단위 R의 단위는 ohm이기 때문에 킬로를 어떻게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거 쓰시고 킬로의 단위에 맞게끔 찾는 거야. 그러면 10의 3승을 곱하겠다. 마찬가지 전압도 100이라고 일단 쓰시고 메가의 단위를 찾아보면 메가는 10의 6승이다 라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습하던 지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뭐 쉽게 가는 방법은 요거 2개 곱하면 10의 몇 승입니까? 그치, 4승. 요거 1승에 3승 더한 거. 요거 2개 곱하면 10의 몇 승이에요? 8승. 나눠야죠, 이제. 나누면 4승 위로 올라가서 빼기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10의 총 몇 승이 된다? 4승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단위를
암페아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10의 4승 암페아라는 건 동글뱅이 4개짜리인 만암페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꼬면 어떻게 꼴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내는 당시에 전압이 메가볼트고 저항이 킬로옴이면 전류 I라고 하는 게 몇 킬로암페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류의 단위를 암페아로 물어본 게 아니라 킬로암페아로 물어봤으니 그럼 우리 쌤들이 이렇게 한다고. 만 암페아라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킬로라는 녀석이 10의 몇 승? 3승이었구나 해서 였다가 10의 3승을 곱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위계 9개를 쓰는 거는 공식 안에 집어넣을 때는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단위를 바꿔내는 거예요. 암페아라는 단위에서 킬로라는 단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킬로에 반대되는 수치를 집어넣으셔야만 해. 킬로가 3승이었으니까 반대되는 마이너스 3승을 집어넣으면은 3개 없어져서 답이 얼마가 될 거다? 10킬로암페아가 될 거다. 이렇게 바꿔내셔야 되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 1000m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요. 아시겠지만 1km가 돼요. 그럼 야 킬로가 10의 3승이니까 1000m를 킬로미터로 바꿀 때 1000에다가 10의 3승 곱하면 되는 거는 이런 망한 거잖아. 그래서 킬로에 반대되는 누굴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3승. 단위를 바꿀 때에는 이걸 조심하시면 돼. 쌤들이 외우고 있는 9개의 단위계에 반대되는 걸 집어넣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위 환산에 관련된 얘기고요. 1차적으로 기초수학이라고 하면 여기가 기본이에요. 여기가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곱셈 공식부터 해가지고 또 넘어오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부터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책 순서는요. 아직 1편이 끝난 건 아니에요. 1편이 끝난 건 아니지만 보통 여기까지 끊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남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